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 환자분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문진 도와드리기 전에 개인정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8살입니다. 뼈 불편해서 오셨나요? 지금 허리가 많이 불편해서 지금 혹시 하고 계신 일은 있으실까요? 그 병원에서는 평일에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횟집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평일에는 병원에서 8시간 정도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횟집에서 적으면 10시간, 많으면 12시간, 1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따로 휴게 시간이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점심시간 말고는 휴게 시간이 따로 없고 주말 횟집에서 장사할 때는 휴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자세를 많이 취하시나요? 병원에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또 오래 서있거나 또 힘을 조금 쓰는 행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 그냥 횟집에서 장사할 때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돼서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는 시간 외에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보통? 집에서 대부분 너무 힘들어서 거의 쉬는 시간으로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많이 취하고 계시는 자세가 있으실까요? 컴퓨터 게임을 제가 좋아해서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핸드폰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보통 엎드려 있으면 얼마 정도 엎드려 계신가요? 제가 핸드폰을 한 번 하면은 좀 오래 하는 편이어서 진짜 길 때는 3시간 정도 거의 엎드려서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하고 있습니다. 음주나 흡연 따로 하시고 계신가요?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미는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네.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는 가볍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 주말에 일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주말에 그럴 때는 드라이브를 조금 즐겨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가족분들 중에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희 형이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기는 한데 네. 저희 형이랑 저 말고는 허리 아픈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그러면 허리 부위 수술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수술은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입원하셨던 적은 있으신가요? 병원에 입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는 따로 받으셨나요? 주사 치료는 지금 꾸준히 받고 있는데 물리 치료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주사 치료 받고 호전되는 걸 느끼셨나요? 잠깐이나마 허리의 통증을 없애주고 편안하게는 해주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시 통증이 생기고 또 불편한 게 생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통증이 생긴 시점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은 몸무게가 거의 100kg에 육박을 하는데 제가 원래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말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살이 30kg 정도 1, 2년 사이에 불고 나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다른 일은 없으셨고.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럼 통증이 허리 어느 부위에서 심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허리뼈 4번, 5번에서 통증이 제일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통증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찌릿찌릿한 느낌과 그리고 힘 많이 쓸 때는 이제 서기 힘들 정도로 이제 허리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가서 둔탁한 느낌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러면 통증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신가요? 진짜 심할 때는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니까
저는 한 8에서 9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하실 때가 8에서 9 정도? 네. 그럼 평소에는 어느 정도신가요? 그냥 뭐 심하지 않을 때는 뭐 허리를 숙이거나 조금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약간 불편한 정도로 계속 허리 통증이 오고 있어서 한 3에서 4 정도? 그럼 통증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오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가 지금 허리에 통증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럼 통증이 가장 완화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일을 안 할 때, 집에서 쉴 때가 허리가 가장 안 아프고, 일 안 하는 주말, 이때가 제일 아프지가 않죠. 그럼 통증이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통증이 있기 시작한 거는 작년 이맘때쯤 통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과거에는 허리 부위 통증이 있으셨던 적이 없으신 건가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통증이 제일 가장 심해지는 자세가 무엇인가요? 허리 숙일 때, 오래 앉아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는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근데 앉았다 일어날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걸을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걸을 때는 뭐 괜찮은데 이게 디스크가 갑자기 심해질 때는 아예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뭐 평소에 걸을 때는 통증이 없고 좀 빠르게 걷거나 뭐 힘을 조금 쓰고 뛸 때 그때가 좀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올 때 다른 부위에 통증이 오기도 하나요? 네, 다른 부위도 지금 다리 쪽으로 저림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리 쪽이면은 혹시 뒤쪽인가요? 앞쪽인가요? 또 오금부터 엉덩이까지 저림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가볍게 피부에서 느껴지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은 뭔가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으신가요? 피부보다는 아무래도 뭐 근육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저림감이나 찌릿함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럼 허리 통증 때문에 혹시 불편하거나 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으실까요? 엄청나게 많죠. 네. 축구도 좋아하는데 오래 뛰지 못하고, 네. 제가 게임도 좋아하는데 오래 앉아서 게임도 못하고,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드라이브도 해야 되는데 오래 운전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치료를 통해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다리의 저림감과 이제 허리로부터 오는 그 찌릿함, 그 통증을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외에는 따로 없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영상을 토대로 환자의 가설을 세우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정보로는 이름은 이훈, 남성이며 나이는 28, 직업은 평일에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체중 증가, 업무로 인해 오랜 시간 앉아서 활동,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상황입니다. 주된 문제로는 오랜 시간의 좌식 활동으로 인한 허리의 통증,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었고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 유발 사항으로는 허리를 숙이는 동작과 오래 앉아있다 일어서는 동작, 허리를 굽힐 때 다리도 같이 통증이 나타나며 그에 반대되는 감소 사항으로는 엎드려 누운 자세, 주사치료 받은 후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의 목표로는 다리 저림감과 허리 부위의 통증을 없애고 싶으며 축구 활동, 게임 즐기기, 드라이브와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자의 인터뷰를 통한 바디 차트입니다. 통증은 허리에서 파생되어 다리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의 활동 제한으로는 오래 앉아있지 못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며 허리 통증으로 인해 축구를 하지 못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참여 제한으로는 직업 특성상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통증으로 인해 집중을 하지 못하며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하는 직업 특성상 통증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앉아있거나 허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 등 주로 허리, 골반의 앞구분 형태의 자세나 행동을 했을 시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논시셉티브 타입일 거라고 저희가 추측하였고, 또한 허리뼈 4번, 5번 부위에서 디스크가 탈출하면 좌골신경이 압박되어 엉덩이 다리로 뻗어가는 신경을 눌러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였습니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체중 증가가 1, 2년 사이 30kg가 증가하였고, 환자는 평소 자세가 구부정한 자세가 습관이 되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오래 앉아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많은 직업적 특성이 있으며, 그리고 흡연이 있습니다. 예방사항으로는 꾸준한 체중 관리, 장시간 앉아있을 때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며 무리하지 않는 시간 내에 적절한 걷기 운동과 노트북, 책상과 같은 주로 사용하는 도구의 높이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기사항으로는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체중 증가에 대한 무관심, 허리를 굽히는 동작과 흡연이 있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에는 맥켄지 운동과 허리 근력 운동 중 네발 기기 자세에서 팔다리 올리기가 있습니다. 먼저 맥켄지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자세는 엎드린 자세에서 배에 바닥을 붙이고 천천히 길게 호흡을 합니다. 이때 동작 진행 시 방사통이 느껴지면 중지합니다. 그 다음 자세로는 양손을 턱 또는 이마 밑에 위치시키고 고개를 살짝 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작 진행 시 방사통이 느껴지면 중지합니다. 다음 자세로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세웁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동작 진행 시 방사통이 느껴지면 중지합니다. 그 다음 운동으로 네발 기기 자세에서 팔다리 올리기입니다. 첫 번째, 양손과 양쪽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을 지지하고 엎드립니다. 두 번째,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이때 들어 올린 팔다리는 수평이 되게 하여 척추가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8초간 유지한 뒤 1번 자세로 돌아가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10회씩 반복합니다. 바닥에 네발 기기 자세로 엎드립니다. 허리와 등을 천장 방향으로 말아 올리고 턱을 가슴 가까이로 가져가며 고개를 숙입니다. 허리, 등, 목의 순서로 말려있던 척추를 퍼주며 시선을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허리를 다 펴줬다면 반대 순서인 목, 등, 허리의 순서로 다시 말아줍니다. 위 동작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 척추를 통째로 같이 움직이려 하지 말고 허리, 등, 목의 각 분절을 순서대로 각각 움직여준다는 느낌으로 수행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환자는 통증을 없애고 싶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무리하지 않고 걸을 수가 있고 여러 동작 수행이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오랜 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며 급격한 체중 증가,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잦음입니다. 저희 조가 내린 최종 결론은 환자는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통증은 뉴로패식 페인 타입일 거라 추측하였고, 허리 부위, 특히나 4번, 5번 부위에
찌릿찌릿한 통증과 다리의 저림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L4와 L5의 신경 문제로 손상이나 압박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평소 환자의 오래 앉아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 급격한 체중 증가로 손상을 받을 것이라 제가 추측하였고 그로 인해 이 환자는 L4와 L5의 추간판 탈출증이라 가설을 세웠습니다. 걷기를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 하면 디스크 심한 사람들은 너무 오래 할 때 디스크가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생길 때까지 너무 오래 걸어서 이 손상이 있는 상처난 디스크가 찌그러질 정도로 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내가 걷고 나서 이 디스크가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저녁에 걷고 한숨 자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이 더 아프면 아 어제 저녁에 내가 청계천 걸은 게 너무 무리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때 제일 이제 흔히 보는 잘못된 자세는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 흉추가 이렇게 좀 굽으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하게 몸이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걸음을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추전만이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추전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슴을 활짝 들어 올려 가지고 좀 거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당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가슴을 활짝 들어 올리고 가슴을 활짝 들어 올리려면 이 뒤에 있는 이 등 뒤에 견갑골이라고 있어요. 이 삼각형 뼈. 그 견갑골을 뒤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조금 남들이 보기에 좀 너무 건방져 보이긴 합니다만은 당당한 자세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턱까지 이렇게 좀 치켜들면 좋습니다. 턱을 치켜들어 가지고 이 귓구멍이 약간 등 뒤로 가면서 귓구멍하고 항문이 이렇게 일직선에 놓이게 귓구멍에서 내려간 선이 항문을 지나가도록 한 이 자세에서 이제 발은 뭐 너무 이렇게 11자보다는 약간 15도 정도 5도에서 15도 정도 약간 밖으로 돌아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시선도 약간 위를 약간 위를 보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널리 이렇게 위를 봅니다. 근데 혹시 뭐 밑에 그 돌뿌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밑을 보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걷습니다. 제가 걸을 때 저는 많이 걷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음 걸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 타는 것보다 택시 타는 것보다 혹은 뭐 지하철 타는 것보다 뭐 한 10분 15분만 더 투자하면 40분 50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걷는 걸 뭐 어느 정도가 가장 권장된다고 뭐 사람마다 보실까요? 다른데 미니멈은 한 7,000보 이상 걸으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7,000보는 보통 집에서 살림하는 분들은 7,000보 못 걷게 되고요. 집에서 이제 살림하는 주부들은 그런 분들은 따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7,000보는 기본으로 걷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다 한 30분은 더 걸어줘야죠. 30분 걸으면 10분에 1,000보를 걷게 됩니다. 10분에 1,000보를 걷기 때문에 30분 걸으면 3,000보 더 걸으면 10,000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탈 때 갈아타지 않고 갈아타는 역까지 바로 걸어간다든지. 교수님은 하루에 몇 번 하고 저는 뭐 12,000보, 13,000보는 보통 걷습니다. 통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매일 걷는 게 좋죠.